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가 어제 초등학교 자녀 있는 고객님을 상담했는데 종신보험 활용법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도 분명 도움될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딱 10분이면 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거예요. 아주 신박해요. 10분이면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종신보험 활용 세 가지 방법입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을 해요. 고객님, 제가 내 상담해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사망에 대한 보장 니즈가 없으시더라고요.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돈에 관심이 없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고객님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고객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과거의 종신보험은 자꾸 가족을 얘기했어요. 가장이 사망하면은 나머지 가족 어떻게 해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어떻게 해요? 와이프는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요. 아이들은 학업 중단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 공감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당시에는 너무 감정 소구에 치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종신보험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객님께서 직접 임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없어도요, 사후 정리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아마 지금 고객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짐들을 정리하는 것도 꽤 많이 돈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은요, 가장으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고객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이제 사망보험금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40대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뭘까요? 당연히 암이나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 등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상담해 보니까는 치매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3대 질환은 분명히 큰 질환인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잖아요. 근데 치매는요,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포스럽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치매를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고령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진 못할지라도 치매나 질병 때문에 자녀한테 민폐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게 요즘 고객님 또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치매가 참 힘든 질병이기는 한데 이거는 당사자가 가장 힘들겠지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중대한 질병 혹은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퀄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이에요. 암도 그렇고 혈관 질환도 그렇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치매는 요양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간병인 구하는 게 요즘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병인 특약, 재가급여 같은 특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종신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활용법이 달라졌는데 사망보험금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암, 뇌,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게 결국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부모님이 치매라고 해서 당신 치매니까 그냥 치료받지 말고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치료하다 보면은 의료비에 인한 마이너스가 부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망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 아들아, 딸아, 지금 당장 너희가 의료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길지 모르지만 나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 나오니까 그 사망보험금으로 이 의료비를 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치료 받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뭐 치료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길지 모르지만 의료비 충당할 재원이 있잖아요. 나 늙어서 제대로 치료받고 자녀들한테 고통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종신보험이 활용 방법이 달라졌어요. 대박 아닌가요? 고객님 자신을 위한 거고 자녀한테 피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고요. 또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확정되지 않았어요. 고객님 생각해 보세요. 완납된 사망보험금, 완납된 종신보험, 이거를 담보로 해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상품은 안 생길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 종신보험을 완납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언젠가는 나오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완납된 종신보험을 담보로 해서 실버타운이나 그런 데 입주할 수 있는 상품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실버 산업들이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상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모기지원금이 그거잖아요.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제가 고객님과 비슷한 분들을 상담해 보면은 자녀가 초등학교 되면은 자녀분들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의 좀 본능인 것 같아요. 자녀가 없을 때는 상속이나 유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서 초등학생이 되면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의 첫째는 본인을 위한 거지만 두 번째는요, 자녀들한테 상속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객님,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자녀들이 고객님 나이가 됐을 때 고객님보다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학비는 어떨까요? 지방은 점점 인구가 적어진대요. 집값 싸지겠지요. 그렇다고 자녀분 지방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자리 많은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본인들이 벌어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 도움 없이 산다? 가능할까요?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분고사하고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마이너스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대요. 고연봉은 대기업 가야 되는 거죠. 홀로 자립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은 어떨까요? 만약에 고객님이 지금 부모님한테 1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돈 갖고 뭐 아파트는 못 사겠지만 뭐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뭐 투자 같은 걸로 생각을 하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즐겁지요. 혹자는 뭐 종신보험하면 돈가치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의 1억이 자녀가 성인 될 때 돈가치를 보면은 돈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수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1억을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1억은 지방에서 아파트는 못 살 테고 오피스텔 정도는 아마 좀 구입할 수 있을까 정도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1억을 모으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1억을 모으려면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하면은 1년이면 돼요. 근데 1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요, 1억을 모으려면은 8년에서 9년이 걸려요. 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치가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모으려고 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갖고 있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대부분 뭐 자산이, 가계 자산이 5, 6억, 5억에서 10억 정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거 빼서 쓸 수 있나요? 그거 빼서 쓰면 집 나와야 되는데요. 쓸 수 없어요. 현금 1억 갖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준비가 자녀의 출발선을 정해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도 힘든데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 2천, 3천에서 시작하면 어떠겠어요? 자녀의 삶이 너무 힘들겠죠? 자녀 세대는요, 지금 우리 세대와는 완전 달라요.
기회가 많이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보세요. 고객님도 국민연금 기대 안 하시잖아요. 자녀들 때는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남겨줄 뭔가를 준비하는 고 계세요. 이게 두 번째 종신보험 활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요, 저축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본인을 위한 의료비 재원, 상속 재원으로 준비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은 돈을 앞으로 잘 모으실 것 같아요. 자산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플랜들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때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고금리여서 대출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이 안 좋아졌는데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고금리 저축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납입한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큰 게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좀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내렸잖아요.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고. 앞으로 그 얘기는 이 플랜도 받는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혜택을 포기할 이유 없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종신보험이 대부분 이제 20년 납하잖아요. 오래 납입하는 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들이 뭐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래 납입하는 게 이건 좋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 저축 필요 없어요. 1년만 모아도 1억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씩 어떻게 모아요? 100만 원씩 저축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죠. 100만 원으로 1억 모으려면요. 8년에서 9년 모아야 1억 겨우 모아요. 금액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길게 해야 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회가 좋은 게 똑같이 오랫동안 돈을 모으지만 고금리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 없이 오래 사는 기간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플랜은요, 나중엔 일시금으로 받아요. 근데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정말 대박 아닌가요? 그쵸? 제가 지금 종신보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야 돼요. 앞으로 고객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고객님이 B라는 걸 플랜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더 좋아서 B를 선택한 것과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A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하는 거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할게요. 지금 저는 오늘 고객님한테 종신보험 활용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의료비를 준비하고 그 의료비는 자녀의 부담을 줄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상속입니다. 부모의 준비로 자녀의 사회의 출발점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축입니다. 고금리로 저축 플랜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보니까 시간 보니까 딱 10분 걸렸네요. 제 말씀 듣고 어떠세요? 혹시 제 말씀에 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없으시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끝입니다. 첫 번째, 인트로는 뭐냐면은 부담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줘야 돼요.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고객님을 상담했는데 종신보험 활용법을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한다예요. 이 얘기는 철저하게 페르소나 반영입니다. 사회적 증거예요. 소개받으면은 100%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얼마 했어요? 그 사람은 뭐 했어요? 자매면은 언니는 뭐 했어요? 동생은 뭐 했어요? 그거 물어봐요. 내 연령층과 비슷한 데로 가고 싶어하고 내 비슷한 연령층은 어떤 플랜을 했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인트로가 그거예요. 어제 초등학교 자녀, 제 페르소나가
7에서 8세 정도잖아요. 초등학교 그 정도 그래서 그 자녀가 있는 고객과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페르소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딱 10분이면 됩니다. 부담 제거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아주 신박합니다. 10분입니다. 기대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신보험 활용 딱 3가지 말씀드립니다. 부담 제거입니다. 딱 3가지만 얘기할 거야.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전의 종신보험 그냥 뭐 가족이다, 사망보장이다, 너도 관심 없지? 나도 관심 없어. 그 고객도 관심 없었어. 우리 화법 중에 yes but 화법 있잖아요. 고객이 얘기했을 때 맞아, 동의하고선 그런데 이것도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기대감 계속 업 시켜주는 거예요. 자신감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이랬어, 가족이야, 막 가족 얘기했어, 이거 너무 감정 소구잖아.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이젠 나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거절 처리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무책임한 거다. 사후 정리자금 많이 든다.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된다. 넌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다. 첫 번째,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돈 무슨 소용이 있어? 거절 처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 필요 없는데요. 아까 여기 어디냐? 네. 이제 너 이전까지는 자꾸 이제 가족하고 막 그러니까 필요 없었어.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 왜 해지? 너 가족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40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제가 왜 했을까요? 제 페르소나가 40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문 50대라면 당연히 50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60대다. 60대를 부모를 둔 자녀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래야 뭔가 와닿아요. 그쵸? 40대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고객 페르소나 반영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공감 형성. 30대는 제가 만나보니까 30대는 별로 치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근데 40대가 되면은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자기 부모님이 그렇거나 그래서 치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고객 페르소나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드는 질병이에요. 페르소나. 또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아까 여기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요거 이제 구체적인 이유 들어준 거예요. 이제 나 치료받겠다. 고객 페르소나 당연히 했죠. 자녀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자꾸 제가 자녀 얘기했던 거 뭐냐면 40대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큰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뇌피셜은 요거는 또 그냥 활용법인데 요즘에 전에 그 어플에 보면은 연금을 매매합니다, 그런 회사가 나왔더라고요. 연금 매매합니다. 광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험 상품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뇌피셜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자녀 상속이에요. 이것도 자녀 상속을 넣은 게 이겁니다. 초등학생 되면은 유산 남겨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동일 집단이에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 같은 비슷한 컨디션에서 자녀가 있을 때 뭔가 남겨주고 싶어 해. 요 내용 이거죠. 사후에 각자 알아서 해야죠. 냈을 돈도 없다. 요 비슷한 거예요. 성거절처에 들어간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거절처리 그거예요. 야, 네 상황과 지금 네 자녀 상황은 달라. 너 지금 어떻게 잘 대학 들어가고 집 잘 샀잖아. 나중에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알지? 너 네 자녀가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예요. 거절 처리. 너 만약에 네 부모가 너한테 1억 줬다 그러면 너 얼마나 좋겠어? 네 삶이 달라지지 않았겠니? 그거예요. 요거에 대한 상상하기. 너는 그거 못했잖아. 네 자녀는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요 얘기하죠. 또 돈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네 돈같이 떨어지는 거 그래 맞아. 숫자적으로 맞는데 야 돈이 네 생각대로 모여?
아니잖아. 너 1억 되게 쉽게 1억을 얘기하지. 개나 소나 1억 얘기하잖아. 근데 1억 모으기 얼마나 힘든데.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 아까 보면은 돈같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거절 처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증여상속 이유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야,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부모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져. 잘 살고 못 살고 나중 문제야. 시작점은 그래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축 활용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저해지 정신을 타깃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고금리 상품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서둘러야 된다. 이 얘기를 넣은 게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할 거면 너 빨리 해야 돼. 지금 금리 막 내리고 있어. 그럼 이거 해저환금 떨어지면은 저축 이자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자 줄어들잖아.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겁니다. 가계에 부담이 돼요. 오래 납입해야 되는 거. 이거. 네 모르는 거야. 너가 만약에 돈 많이 모을 수 있어. 한 번에 저축제 1,000만 원씩 해. 그럼 저축 따위 필요 없어. 너 근데 그런 돈 없잖아. 금액 작잖아. 그럼 오래 모아야 돼. 이 예도 들어요. 10만 원 열심히 너 10년 모아봤자 1,200이야. 그거 어디다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단기납 종신할 때 좀 많이 쓰는 화법인데요. 기간이 줄으면 금액이 커야 돼. 아까 1억을 모으려면 네가 1,000만 원씩 낼 수 있으면 1년만 모아. 근데 100만 원씩 내도 8년에서 9년 내야 돼. 근데 너 지금 100만 원도 못 내잖아. 어떻게 짧게 내? 목돈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10만 원씩 10년 낸다? 뭐 7년 낸다? 야, 너 10만 원씩 7년 내봤자 840이야. 어디다 쓸 건데? 최소한 2천, 3천, 3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논리예요. 그리고 요것도 살짝 활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연금을 준비하면서 연금이 뭐 개런티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개런티 되는 부분이 중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그 개런티 되는 부분 뭐 2배 개런티라든가 뭐 그렇게 개런티 되는 상품들 있잖아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부연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는 건데 연금은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치합니다. 세 번째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면 통상 10년 정도 되겠지요. 거치도 한 10년 정도 하겠지요. 수령을 최소한 20년 정도 하겠지요. 그러면 고객님이 가입한 뭐 2배 개런티 된다든가 몇 퍼센트 확정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 40년을 모두 지켰을 때입니다.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그렇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근데 얘는요 기본적으로 일시금 받아요. 근데 필요하면은 연금 전환도 돼요. 그 논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금보다 이게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화법인데요. 선택지 많아야 됩니다. 왜 많아야 되냐? 앞날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놓친 거에 대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괜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리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다시 제가 여러분들 들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파트하고 정리하고 두 번째 파트하고 정리하고 세 번째 파트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총정리 다시 한번 했어요. 고객은 듣고 싶은 건 듣기 때문에 중간에 관심 없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질문까지 있어요. 하고선 핵심 중요한 거. 행동 촉구입니다. 상담까지만 잘했어요. 그 다음에 클로징이나 다음 약속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끝에 이 말을 붙여야 돼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얘기는 내가 제안서 갖고 올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크게 문제없지. 아 그래 괜찮네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들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상담 스크립트는요 그냥 내 상품 내가 판매하는 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RP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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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괜찮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RP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